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발렌시아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해임을 했는데요. 뭐 이를 두고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실패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실패가 아니라 발렌시아 팀의 실패가 아닐까. 정확히 말하자면 현 발렌시아의 리더십, 즉 팀을 이끌고 있는 구단주를 포함을 한 경영진의 실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팀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 차이 감독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팀의 문제라 보기 때문에요. 발렌시아가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 경기 이후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 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성적 부진입니다. 설마 했던 강등 위기까지 좀 내몰렸잖아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현재 순위를 보면 14위인데요. 강등당하는 18위 우에스카와는 승점이 6점 차. 2경기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라리가는 이제 팀마다 4경기씩을 남겨놨는데, 뭐 자칫 잘못하면 발렌시아가 2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3, 4위를 다투기도 했었던 발렌시아인데,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추락입니다. 발렌시아로서는 2부 강등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위기까지 감독 교체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 반전이 좀 절실한 상황이죠. 근데 또 남은 경기도 보면 바야돌리드, 세비야, 에이바르, 우에스카 이렇게 4경기가 남았는데, 에이바르와 우에스카 같은 경우는 강등을 놓고 싸워야 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어떤 맞대결을 앞두고 흐름을 바꾸는 게 발렌시아로서 너무나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즌 거의 사실은 뭐 4경기면 다 시즌 끝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감독을 바꾸는 게 뭐 흔치는 않은데, 이례적으로 막판에 4경기 남고 감독 해임이라고 하는 카드를 쓴 건 그만큼 내몰렸다, 발렌시아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발렌시아는 일단 그 대행 전문가죠. 보로코치에게 팀을 맡기로 했는데요. 보로코치는 2008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이 발렌시아에서만 6번째로 감독 대행을 하는 거니까 대행 전문가라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렌시아 지역지나 뭐 아스와 같은 스페인 매체들을 보면 발렌시아가 꼭 성적 부진만의 책임으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자른 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진이 그래서 2부 리그로 추락할 수 있는 그 위기가 고리가 된 건 맞지만, 그동안 감독과 구단 경영진 사이에 골문 상처가 팍 터진 것이다 라고 좀 분석하는 게 많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3가지입니다. 하비 그라시아 감독과 구단 경영진이 틀어진 이유가요. 첫 번째는 발렌시아 구단 측이 미미한 투자죠. 사실상 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대신에 뭐 파레오나 코클랭, 페란 토레스와 같은 선수들을 막 내다 팔면서 오히려 선수들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그 선수단 보강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지난해 연말 이미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사임의사를 한번 좀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당시는 이제 발렌시아 그 경영진 측에서 이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자르게 되면 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한 300만 유로 됐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41억 정도인데, 이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뭐 경진 쪽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가는 걸로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부 추락 위기까지 내몰리니까 위약금 그래 300만 유로 줘서라도 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하다, 얘기 좀 봤던 거죠. 근데 발렌시아가 돈이 진짜 없긴 없나 봐요. 사실 뭐 물론 41억 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축구판 유로 축구계에서는 그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 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조금 발렌시아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비 그라시아 감독과 구단 경영진이 틀어진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선수단 영입 과정에서의 마찰입니다. 이제 발렌시아 이사회가 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독이 원했던 선수가 아닌 그냥 손익계산서만 따져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거는 감독의 또 반발을 좀 크게 샀다는 건데, 지난 겨울에 임대한 올리바라든지 쿠트로네, 페루와 같은 선수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자, 하비 그라시아 감독과 구단 경영진이 틀어진 세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구단주와 회장이 열받은 건데, 구단주와 회장이 원하는 선수들을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외면하면서 빚어진 갈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그 아시아 출신, 그 싱가포르 출신이잖아요. 피터린 구단주라든지 또 아닐 머시 회장이 있는데, 특히 이제 피터린 구단주가 아주 강력하게 주문했던 이강인 선수의 활용.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적고 또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를 키워서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는 것도 있었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그 마케팅이었던 수단으로도 이강인 선수를 더 많이 키우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감독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단 경영진이 반발 좀 크게 샀던 거죠. 사실 피터린 구단주는 시즌 시작하면서도 그 이강인 선수에게 등번호 10번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출전 시간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어쨌든 팀의 에이스로 좀 키워라, 상징으로 키워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선택은 좀 완전히 좀 달랐죠. 특히 최근에 보면 더 좀 심했는데, 3월 A매치 한일전 이후로 4월 초부터 해서 한 달 넘는 지금 시간 동안 발렌시아가 6경기를 치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그 6경기에서 단 한 경기, 그것도 교체로 39분 뛴 게 전부입니다. 이제 아스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내막을 쫙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강인과 하비 그라시아 감독 사이의 드라마는 실패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여파로 아스지는 이제 또 이야기를 할 때 이강인은 발렌시아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도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이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를 떠나는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계약 기한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또 다른 매체죠. 발렌시아 지역진 플라자 데포르티바 같은 경우도 하비 그라시아 감독 체제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강인이나 바에오, 페로, 쿠트로네, 올리바 이런 선수들이 남은 4경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독과 구단주 사이 어떤 갈등,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원했던 선수들을 쓰지 않았던 거고, 새로 누가 온다면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도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해임을 이 감독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혹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실패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감독이 잘못한 거고 감독이 실패한 거다. 전 좀 더 본질적으로는 발렌시아 경영진의 무능력이 더 컸다고 봅니다. 물론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재정 압박이 심하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감독 교체가 몇 번째입니까? 2019년 9월 마르셀로나 감독을 해임을 한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셀라데스, 하비 그라시아 감독, 대행을 빼더라도 1년도 못 가서 계속 감독을 자르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제대로 좀 팀이 굴러가고 있는 거냐. 같은 문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감독의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그 결정을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근원, 본질, 그런 의미에서는 구단 경영진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죠. 투자는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형적으로 무능력한 이 리더의 모습인 거죠. 이번 이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해임을 보면서 뭐 이강인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감독 보면서 잔류할지 떠나야 할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근래 이 발렌시아 행보를 보면 이건 감독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그걸 넘어섰다. 이건 발렌시아 팀 자체, 아주 본질적으로 팀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이 구단주와 경영진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계속 남는다는 건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저는 감독이 아니라 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새로운 감독이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뭐 아스지도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떠나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뭐 이 발렌시아 내에서의 어떤 변수를 생각하는 거, 감독이 누가 올지, 또 아니면 뭐 또 구단주가 와가지고 또 너를 한번 더 믿어볼게, 뭐 아니면 내가 한번 키워볼게, 이런 이야기, 이거는 팀이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지금 이강인 선수로서도 이제는 정말 뛰어야 되잖아요. 만 20살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는 아스지가 표현했던 문구, 하비 그라시아 감독과 이강인의 드라마가 실패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발렌시아와 이강인의 드라마는 실패했다. 지금의 발렌시아의 구단주 경영진 리더십을 보면 발렌시아와 이강인의 드라마는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